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발생한 싱크홀만 3년 새 15번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정원을 반환하기로 하자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없는 부산 남구에 공공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등 관련 시설이 잇따라 조성됩니다. 부산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3년 사이 15번째인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싱크홀 지점과 불과 70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뒷바퀴가 도로 구멍에 빠졌습니다. 아슬아슬 매달린 트럭은 포크레인으로 옮겨집니다.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사상구 감전동 부산 새벽시장 입구 앞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기는 가로 3m, 세로 1m, 깊이 1m.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싱크홀 둘레는 점점 커졌고 바로 옆 상점은 물건들을 모두 옮겨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억수로 겁나던데 가시면 두근거리고 불안하죠. 와 이게 현실이가 진짜가 싶더라고요. 이게. 싱크홀 발생 지점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곳입니다. 지난 4월 14일 길 건너 약 70m 떨어진 곳 땅이 내려앉았고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200m 떨어진 횡단보도에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사상하단선 노선을 따라 발생한 싱크홀은 3년 사이 15번에 이릅니다. 요 앞에도 한번 계속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치고 가는 거예요. 현장 관계자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과 싱크홀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복구를 마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 전체 칠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낡은 부분이 있고 토양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되는 도시 칠구나 상수도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보수가 우선적인 것 같고요. 앞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집중호우 외에도 부실한 시공과 감독에도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들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싱크홀에 주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정원을 반환하기로 했는데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이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직 배치를 부산시 교육청만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예고 없는 결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늘봄 서비스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이 없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은 관리직이라든지 장학사로 나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지원 실장 자리만 능력 있는 교사들이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늘봄 업무가 기본적으로 질 높은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부산교육청이 지금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 수요는 많은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늘봄도 대체 인력이 아닌 학교를 잘 아는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담당이신 분이 계셔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게 또 담임 선생님의 업무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다른 실무사라든지 그런 임시 인력, 자원봉사 인력이 한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부산교사노조도 초등교육 전문직 교사인 늘봄 지원 실장 배치 백지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은 늘봄 지원 실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 0.25%란 높은 별도 승진 가산점을 부과하다 보니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의 이탈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늘봄 지원 실장님들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신규 교사보다는 훨씬 역량들이 뛰어나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빼내고 이제 신규 교사를 충원하니까 학교 교육력은 약화될 수 있겠죠. 단체들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위해 정원 반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부산 남구에 공공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조성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공공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부산 남구는 올해 초 구정 설명회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 대연오동 행정복지센터에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야 되고 장소도 항상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스크린이 들어오니까 연습하기도 좋고 친목 도모도 좋고 배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이라 더운데 실내에서 하니까 에어컨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친목 도모도 되고 너무 운동도 되고 너무 일석이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산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300홀 규모입니다. 하지만 서부산에 밀집해 있는 데다 연습장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파크골프가 기존 골프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인데 운동량은 파크 골프가 운동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골프처럼 약간의 기본기를 가지고 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몸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뭐 엘보도 올 수도 있고 다리 관절도 올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남구 장애인 복지관에도 오는 9월 중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야외 경기장도 추진됩니다. 남구는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환경공원 일원에 올해 말까지 최대 9홀을 조성하고 하수 처리시설 외곽 부지에는 내년까지 최대 10홀을 갖춘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구민과 구청장의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수영구민과 구청장의 이바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선 8기 3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4년차 계획과 미래 구정 방향을 구청장이 직접 설명한 후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극조생종 벼가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가 지난 3년간 자체 연구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짧은 생육기간 덕에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들녘에 퍼진 이른 황금빛. 평년보다 한 계절 빠른 시기에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극조생종벼는 생육기간이 매우 짧아 빠른 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이 극조생종벼는 일반 벼보다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일찍 수확할 수 있어 올해 농사 일정도 크게 앞당겼습니다. 이 벼는 한경국립대학교가 2010 농업인에게 받은 야생 벽씨를 3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한 성과입니다. 이 벼는 굉장히 일찍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벼 품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한 그러한 벼라고. 특히 극조생종벼는 빨리 자라는 것을 넘어서 짧은 재배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타 품종보다 시기에 빠르고 생산성도 괜찮고 품질도 좋아가지고 계속 재배하게 됐습니다. 이천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쌀 생산지로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고의 벼 품종을 주력으로 재배하면서도 농업인 스스로 품종 개발에 나설 만큼 쌀에 진심인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이 벼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미래형 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R&D를 통해서 그리고 IT와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식량 생산 양도 증가하고 또 품질도 개량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빠른 생육과 강한 생존력을 갖춘 극조생종벼. 농민과 연구진의 협력이 일군 첫 수확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국영수보다 과학과 사회탐구 영역이 합격 여부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탐구 영역에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2학년도부터 통합수능 체제 후 사회, 과학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선택 과목인 탐구 영역이 큰 변수가 된 겁니다.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열은 수학과 탐구 영역, 자연계열에서는 국어와 탐구 영역에서 합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됐습니다. 때문에 올해도 사탐런 현상이 이번 수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리 난이도가 높았다, 어려웠다. 그러면 그 표준 점수가 한 150점 정도, 140점이 나왔다. 근데 이제 사탐을 선택했는데 사탐 난이도가 쉬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표준 점수 폭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점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1등급을 맞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히 대학에서 선호하는 탐구 영역별 가산점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공계열에 응시하는 학생에 한해서 과탐의 가산점을 몇 프로 주겠다. 그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사탐의 가산점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를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내가 꼭 이 과목을 꼭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계열적 합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인 올해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늘었고 졸업생 등 N수생도 1,100여 명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이 역대급으로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능 직전까지 탐구 영역 개별 학습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조선인 수만 명이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 중에 원폭을 맞았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 피해자들의 증언이 처음 공식 조사되면서 묻혀있던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자 수만 명 중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서 번개처럼 끈적끈적하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때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초저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고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과 경기도 원폭 피해자 협의회 등은 올해 처음으로 도내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공식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인된 1에서 3세대 피해자 수는 무려 480여 명.
이 중에서 6명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하고 불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가 기름비라 그랬어. 풍선을 큰 바람 풍선을 덕에 접붙이고 있어서 저기 왜 그러나 이랬더니 이 피부가 부풀어가지고. 아이였던 이들은 기억이 없거나 단편적이지만 불타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은 가족들의 모습은 생생합니다. 후유증은 세대를 넘어서도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한약을 한약방을 하시고 했어도 겨울 저기를 다 하고 해도 원인을 알 수 없게 갑자기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이 냄새를 모르니까 모르고 살다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건 못 고친다더라. 원폭 피해 2, 3세대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원폭 피해자라고 한 거는 어머님께서 그 원폭 피해자 그 주청 수첩이 일본에서 오고 거의 20대 후반인가 뭐 그때부터 좀 이제 알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뭐 없었다고 할지라도 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후원해주고 보상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대규모 살상 무기에 대한 공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원폭 피해 구술을 남긴 사람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음으로써 해서 후손들에게 원폭 피해가 이렇게 무섭고 또 이걸 통해서 그런 핵 피해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광복 80년 그리고 원폭 80년 핵무기 고통의 대물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그 잔인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올해 남부 지역의 장마는 역대 2번째로 짧은 지난달 1일 종료됐었는데요. 장마철에 볼 수 있는 정체전선이 남해안에 다시 나타나 14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정체전선으로 인해 많은 비가 일정 기간 계속해서 내리는 장마. 부산 지역은 지난 9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장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16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비가 내리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근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3일까지 부산 지역에 곳에 따라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전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2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1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또한 1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이후 정체전선은 북상하겠으나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업무 시간이 끝난 뒤 관광까지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산에서는 가능합니다. 부산형 휴가지 원격 근무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 사업체를 둔 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 부산역 인근에 마련된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찾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며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다가 창밖을 바라보면 부산의 도심과 항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규 판로 확대를 위해 부산 방문을 계획했다.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알게 됐고 첫 이용이지만 직원들 기대보다 큰 만족도에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팀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첫 방문인데 되게 풍경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산무 공간도 되게 쾌적하고, 그래서 지금 팀원들 반응 보고 저도 이제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회의와 전화 상담이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거점센터 외에도 위성센터를 지난해보다 3곳을 늘려 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와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편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녀와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도 실시합니다. 업무에 몰입하고 일을 마치면 바로 부산 도심이나 해안가로 나가 관광도 즐길 수 있어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용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해외 워케이션 참여를 확대해 부산을 세계적인 워케이션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참여한 기업이 부산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 활동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경과 인프라, 워케이션의 매력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 3년 사이 15번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싱크홀 지점과 불과 70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땅이 꺼지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